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요즘 한국에서 아주 핫한 예능이 있어요. 바로 흑백 요리사인데요. 여러분, 흑과 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흑은 검은색, 백은 하얀색을 의미해요. 유명하고 실력 있는 셰프들이 백수저 팀이고요.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고수들은 흑수저 팀이에요. 그런데 흑과 백이라는 표현이 차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서 영어 제목에는 흑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또 수저는 숟가락, 젓가락을 한 번에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왜 흑수저, 백수저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건 수저를 사용한 신조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국에는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있어요. 금수저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나 집안이 부자인 경우를 뜻하고요. 흑수저는 가난한 집을 뜻해요. 사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란 말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은보다 금이 더 부유함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면서 금수저라는 말이 생겼어요. 반대 의미로 흑수저가 생겨났고요. 그런데 흑과 흑은 철자와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저는 흑수저라는 말이 흑수저의 의미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명성이 없고 계급이 낮은 의미로 흑을 사용했고 반대로 순결하고 귀족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백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 이름만 듣고는 약간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뭔데 흑수저, 백수저라는 말을 만들어서 계급을 나누는 거지? 괜히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비호감이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유튜브에서도 그리고 제 학생들도 모두 이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재밌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잘 만들었더라고요. 오랜만에 요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요. 흑수저, 백수저 모두 나름의 매력이 있고 멋있었습니다. 특히 저도 몰랐던 한식 요리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얀 비빔밥인데요. 비빔밥을 고추장 양념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셰프님 식당이 너무 멀어서 지금은 가볼 수가 없지만 언젠가 그 동네에 가게 된다면 꼭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요리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해먹는 것보다 남이 해주는 요리가 더 좋아요. 정확히 말하면 요리에 있어서는 좀 게으른 편인 것 같아요. 요리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잖아요. 첫 번째, 재료를 준비해야 하고요. 두 번째, 말 그대로 요리를 해야 하고요. 세 번째, 설거지 및 뒷정리를 해야 하죠. 아무리 사소한 요리여도 이 3단계를 거치지 않는 요리는 없어요. 저는 재료 준비와 설거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무겁거나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요. 제 마음이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해야 해서 힘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남편이 주로 요리 담당이었어요. 제 남편은 요리를 좋아하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까 요리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를 시작했어요.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 당연히 서툴렀고요. 때때마다 레시피를 찾아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다 보니 점차 실력이 늘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자주 먹는 음식은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요. 마트에 가서 재료를 고르는 안목도 좋아졌어요. 예전에 엄마가 저에게 하면 는다 라고 항상 얘기하셨는데 정말 하다 보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가 즐겁게 느껴지진 않아요.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 먹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요리를 즐기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하는 건 안 좋아해도 먹는 건 참 좋아해요. 특히 저는 새로운 요리를 먹어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식당에 갔는데 못 보던 메뉴가 있으면 꼭 시킵니다. 무슨 맛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얼마 전에 동대문역에 놀러 갔었어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요. 그 주변에 중앙아시아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원래는 인도 커리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중앙아시아 식당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그 식당에 들어갔어요. 우즈베키스탄 음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요리를 파는 음식점에 가면 저는 너무 설레요. 일단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 분위기가 이국적이거든요. 마치 여행을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식당도 그랬어요. 들어서자마자 한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앉아서 식사하는 손님들도 외국 사람이 많았고요. 인테리어도 중앙아시아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메뉴판은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왔다면 많은 음식을 시켰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가족 3명뿐이어서 음식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제가 시킨 요리는 총 5가지였어요. 먼저 쌈싸인데요. 빵 속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음식을 시킬 때는 약간 한국의 고기 왕만두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많이 달랐어요. 오히려 고기 파이에 가까운 맛이었습니다. 특히 빵이 페스츄리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먹었을 때 맛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빵이 워낙 커서 다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제 아들은 이 메뉴를 정말 좋아했어요. 고기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니 아들에게 안성맞춤이었죠. 두 번째는 플로프라는 요리예요. 소고기 볶음밥인데 한국에서 먹는 볶음밥보다 덜 짜고 담백했어요.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보면 거의 대부분 한국보다 간이 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요리에 양념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이 음식도 한국보다 훨씬 담백한 소고기 볶음밥이었어요. 그런데 소스를 같이 주시더라고요. 소스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맛이 약간 매콤, 달콤, 새콤 했습니다. 민트 비슷한 향신료 느낌도 났고요. 밥에 살짝 올려서 같이 먹으니 제 입에 딱 좋았어요. 세 번째는 샤슬릭이에요. 중앙아시아 요리에서 샤슬릭을 안 먹을 순 없죠. 사실 샤슬릭은 먹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예전에 투르키에 여행을 갔을 때도 많이 먹었고 특히 고기 매니아인 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 중 하나예요. 양고기 샤슬릭과 소고기 샤슬릭을 하나씩 시켰는데요. 저는 사실 양고기를 잘 못 먹는데 이번에는 꽤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고기 음식은 많이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제 남편이 다 먹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한 요리인데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당근 요리인데 설명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고려인들이 배추 대신 채 썬 당근으로 담근 김치. 고려인? 고려인의 음식이라면 당연히 먹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시켰거든요. 결과적으로 너무 맛있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요리 중에 당근 라페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당근 라페를 먹어보지 않았지만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채 썬 당근을 최소한의 양념으로만 버무려서 반찬처럼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요리는 정말 맛있었어요. 언젠가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고려인이 왜 우즈베키스탄에서
당근김치를 만들어 먹었는지 아세요? 한국인을 예전에는 고려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1937년에 당시 소련에 살고 있던 고려인을 갑자기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강제 이주가 됐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낯선 땅에 아무것도 없이 도착한 고려인들은 그곳에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이겨내며 정착을 했다고 해요.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사막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전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배추김치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고려인들은 김치가 필요했을 겁니다. 한국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만든 음식이 당근김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니 당근김치를 먹으면서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당근김치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당근김치는 정말 맛있었다는 것. 고려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과 제가 둘 다 사랑하는 음료수 아이란을 마셨어요. 사실 저는 아이란에 좋은 추억이 있어요. 예전에 투르키에 여행을 갔을 때 낮에 이스탄불을 걸어 다니는데 너무 뜨겁고 더운 거예요. 땀을 정말 많이 흘렸고 지쳐갈 때쯤 시장에서 아이란을 사 먹었어요. 그때 아이란을 꿀꺽꿀꺽 마셨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먹었던 아이란은 꽤 짭짤하고 정말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정말 부드러워서 한 번에 한 잔을 거의 다 마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아이란을 파는 가게가 보이면 무조건 한 잔씩 사 먹어요. 아이란이 맛있기도 하지만 저에게 추억의 음료라서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주 맛있게 마셨습니다. 이렇게 만찬을 즐기고 식당을 나왔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간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젠가 우즈베키스탄에 직접 가서 같은 메뉴를 먹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먹는 것과 또 다른 맛이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요리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저의 먹방 이야기로 끝났네요. 다음에 또 제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 생기면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요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먹어볼 수 있는지 찾아볼게요.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